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 유학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과연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전 오늘 호주 유학을 가시는 분들에게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아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유학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한국 대학을 아예 준비도 안 하고 또 가지도 않아서 20살 때 이제 처음 호주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막 꿈꿔왔던 그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그리던 그런 유학 생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어 실력입니다. 사실 유학을 가려면 사실 영어 실력이 없어도 가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내가 힘들고 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 가시면 훨씬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영어도 빠르게 배우실 수도 있고 또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800에서 900점 정도는 받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픽, 우리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는 오픽 시험에 대한 인강이나 학원이나 전혀 수강을 하지 않고 적어도 IH에서 AL 정도까지 나올 수준이 되셔서 꼭 유학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무작정 어학원을 등록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가신다고 하셔도 사실 호주에 그냥 간다고 해서 영어가 바로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충분히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셔서 호주 어학연수, 이제 대학교 과정 전에는 어학연수를 하실 때에는 내가 배운 내용들을 연습하고 또 더욱더 원어민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문화도 좀 느껴보고 또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진짜 특이하게도 아예 한국 대학 갈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막 야자 끝나면 10시 이런데 전 딱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예 보충도 안 하고 야자도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저는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토플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던 곳도 핑계긴 하지만 대전이어서 마땅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영어 공부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첫 번째로는 무조건 미드. 제가 그때 가십걸에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 가십걸 이제 PDF에 가지고 다니면서 에피소드 한 편을 정말 3-4번 이상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쉬운 단어들은 내 귀가 트이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토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대전에서 안 다니고 저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서울 그 강남에 있는 해커스 학원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다곤 했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막 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뇌 항목에서 계속해서 쓰는 패턴들, 표현들,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호주 가서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했고, 그래도 고1, 고2, 고3 때까지 이제 뭐 완벽하게 열심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호주 가서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말 많이 쓰던 뭐 I'm going to라든지 I'd like to라든지 이런 실생활 회화는 됐지만 특히 저는 어려웠던 게 은행에 가서 계좌를 오픈할 때 뭐 아니면 휴대전화 그 컨트랙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약간씩 저의 부족함이 저는 느껴졌었고, 또 제가 진짜 운 좋게도 이제 호주 친구들만 팔타임 하는 데를 소개를 받아서 키즈 카페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정말 쉬운 표현들 뭐 Can you just live it? 그냥 그거 놔둘래? 뭐 이런 것도 잘 안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영어 공부를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말 입에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들, 아니면 은행에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교 우리 진짜 내 절친들과 하는 이야기를 영어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좀 충분히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공인된 점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토익 적어도 800에서 900점 정도, 물론 만점을 맞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오픽은 IELTS, AL 정도는 맞고 가셔야지 랭귀지 코스를 밟으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밟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뭐 영어 실력 부족하면 호주에서 더 공부도 하고 또 현지 친구들도 사귀면서 더 노력하면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생각으로 갔어요. 이제 호주 유학을 가면 내가 미드에서 봤던 그런 잘생긴 막 학생들과도 이야기도 하고 또 정말 넓은 막 풍경, 막 진짜 좋은 그런 건물, 그리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점만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비행기 탔을 때부터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오롯이 나 혼자 뭐든지 다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는 물론 성인이지만 20살 때 갔기 때문에 막 비행기도 트랜스퍼 할 때 이제 갈아탈 때부터 막 혼란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내려서도 집에서 이제 혼자 사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집 문제부터 휴대전화 계약부터 또 뭐 있을까요?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다 여러분들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다. 나 혼자 정말 즐길 수 있을 그런 긍정적인 정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친구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을 막 친구들이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페이스북, 싸이월드였는데 막 그런 대학교 친구들끼리 MT도 가는 모습도 진짜 부럽기도 하고, 또 특히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끼리 갑자기 뭐 진짜 급 번개를 한다든지, 또 저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식을 먹고 싶을 때 진짜 친구들, 가족들 한국 생활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진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학을 아예 들어가지 않고 바로 호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진짜 호주 대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아예 실패한다. 아예 진짜 내 인생은 오히려 끝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이 과정을 못하면 나는 정말 큰일이 난다. 이 과정만큼은 내가 꼭 마치고 가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저는 이걸 못했어요. 진짜 어렵고 또 제 주위에서 이런 유학에 대해서 상담할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좋은 생각만 하고 갔죠.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 호주 대학교에 가서 이 전공을 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꼭 성취하고 싶다, 무엇을 꼭 이루고 싶다 라는 목표를 꼭 설정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지 않고 갔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어카운팅, 맥쿼리 대학교 어카운팅을 딱 지원하고 다 갔었는데 호주에 가서 이제 굳건한 제가 어카운팅을 가서 꼭 뭘 이루겠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과정을 그냥 호텔 경영학과 또 학교도 다른 ICMS로 바꿨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도 되고 또 비용도 더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서 조금 힘들 때마다 더욱더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유학을 생각하실 때는 내가 과연 호주 유학을 가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또 학교를 선정하실 때도 내가 이 학교를 가서 이런 걸 꼭 전공하고 싶다. 또 이 전공한 후에는 내가 한국에 와서 아니 호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꼭 어떤 메리트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목표 설정을 하시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금액, 이제 돈을 무시할 수 없겠죠. 진짜 유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돈이 들어갈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유학원을 처음에 통해서 가다 보면 그냥 생각하면 집값, 휴대전화 또 저한테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집값이나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물론 했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구체적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된 정말 몇 년이 한 10년이 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대략 어느 정도 돈이 들었는지 이메일을 막 뒤져 보니까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코스들 대략 대학 가기 전 코스입니다. 저는 이때 근데 토플 점수가 85점인가 90점 정도 있어서 그래도 랭귀지 과정이 좀 줄어들었었더라고요.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어학연수와 또 의료보험비를 포함해서 총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이때 비용이 14,202달러가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집값. 이제 집은 제가 처음에 그 부모님의 아시는 분 아드님이 그 호주에서 거주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방에 침대 하나 그리고 저와 그 당시 현지에서 대학교를 다니시던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았던 언니와 같은 침대를 쓰는 공간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대략 기억은 안 나는데 150불에서 한 2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에. 호주는 이렇게 1주, 2주씩 이제 페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달러로 200불로 잡고 해서 4주로 하면 800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가서 쓸 용돈, 처음에 이제 휴대전화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사 먹어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할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용돈을 3,000불 정도를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총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돈과 또 우리 집값, 또 학비를 계산해서 보면 총 14,650달러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대략 이 정도만 들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략 한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처음에만, 아주 초기에만. 그래서 한 1,200에서 1,100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1,200에서 1,100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이렇게
초반에만 드는 비용도 한 이 정도가 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학비 부담도 사실 대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자고 이제 하시는 대학교마다 학비도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학교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로 집값도 다를 것 같고, 또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내가 쇼핑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또 내가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아서 정말 이건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최대한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한 4, 5개월 정도 학비와 또 아주 초반 한 달 집값 그리고 저의 생활비까지 해서 한 1,200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 물론 환율이 지금 환율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보다 더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한 1,200원 정도 했을 때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개인적으로 저의 든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꼭 가시고자 하는 그 랭귀지 코스 다시 한번 비용 꼭 점검해 보시고, 또 집값 같은 경우도 호주 나라 가서 이제 찾아보면 집값이 나오잖아요. 집값도 꼭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호주 유학 가기 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영어 실력. 영어 실력은 꼭 여러분들이 내가 오픽 IH, AL 정도 공부를 하지 않고 나올 정도, 또 토익은 800에서 한 900점 정도 나올 정도. 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토플이나 IELTS를 준비해 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인드, 포기하지 말자 마인드와, 또 내가 이 대학교에서 이 과정에서 또 이 유학 생활을 통해서 꼭 이것만은 얻어야겠다, 또 내가 이것만 꼭 성취해야겠다라는 나의 목표 의식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꼭 돈을 이제 확인하셔서 초반에 드는 비용을 꼼꼼하게 살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 가시기 전에 재정적인 상황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도 이제 호주 유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정말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영상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보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호주 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아주 짧게 또 중국에서 있었었거든요. 중국 생활도 제가 곧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나는 스피치, 면접, 또 영어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건 답글이나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아니면 또 카카오톡 플러스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